만약 10년을 근무해서 퇴직금이 생겼으면요, 내가 이 10년 동안 같은 혼인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10년치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10년치의 근무 기간 동안 내가 5년 정도 혼인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5년치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무법인 지름길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퇴직할 때 나와요. 그래서 법률상은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혼에서는 퇴직금이 이혼 시점, 소장 접수 시나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상당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상대방의 적극 재산으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의 회사에 사실조회를 해서요, 상대방이 이때쯤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조회를 하고 거기서 회신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상대방의 재산으로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상대방이 근무를 한다라고 하고 내가 만약 가사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이 하나의 가정 생활에서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가사일을 했다, 자녀를 키웠다, 양육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여도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이런 어떤 퇴직금도 당연히 부부의 공동재산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10년을 근무해서 퇴직금이 생겼으면요, 내가 이 10년 동안 같은 혼인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10년치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10년치의 근무 기간 동안 내가 5년 정도 혼인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5년치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빼돌렸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탕진했으면 그 퇴직금은 없다 생각하셔야죠. 다른 어떤 채권이랑 비슷하게 예금 채권이든 현금이든 이미 탕진했으면 이 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기여도에서 더 많이 가져온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법률상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요, 요 근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송상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요, 그 근무한 시기에 혼인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딱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현재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셔서요,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상대방과의 어떤 재산적인 부분들을 정리할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지름길의 김동창 변호사였고요. 여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